대한민국에서 가장 키 큰 나무가 지리산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 있다고요?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갔는데 영원히 정상을 밟을 수 없는 산도 있고요. 이사 갈 때 짐이 너무 무거워서 버리고 간 왕의 보물까지. 오늘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트레킹 코스를 시작합니다. 거창한 등산 배낭 메고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하철역에 내리자마자 바로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무려 33년 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비밀의 숲을 걷고 조선 최고의 명당이라는 하늘길을 지나 60년 내공이 담긴 뜨끈한 옛날식 갈비탕으로 마무리하는 도심 속 압축 힐링 트레킹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고려대역 3번 출구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3번) 출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 방향으로 이정표가 나옵니다. 시작 전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앞으로의 트레킹도 놓치지 않고 같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정표대로 따라 500m가량 가면 오늘 첫 번째 목적지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이 나타납니다. 100년 넘게 연구림으로 지켜온 홍릉숲이 33년 만에 전면 개방되어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열린 산책 코스로 거듭났어요. 평일은 10시부터 5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5시까지 개방을 하니 아무 때나 편하게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루 3차례 숲 해설가와 같이 산책을 하며 해설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꼭 예약을 하고 가세요. 그리고 주차장은 이용을 못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심 한복판에 숨겨진 100년의 숲, 홍릉숲. 그런데 숲 이름이 왜 홍릉인지 아시나요? 지금 이곳엔 왕릉이 없는데도 말이죠. 사실 이곳은 1997년 명성황후가 처음 잠드셨던 곳이라고 해요. 1919년 남양주로 능을 옮겨갔지만 그 애틋한 흔적은 아직도 이 숲에 황후의 길과 홍릉터로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해요. 1970년대에 심어진 세 그루의 거대한 왕벚나무예요. 웅장하게 뻗어나간 수영 그 자체로도 시선을 압도하지만 봄이 되면 눈부신 꽃비를 흩날리며 홍릉숲의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주인공이에요. (2000년에) 새천년을 기념하며 조성된 밀레니엄 동산이에요. 지난 100년의 살림의 역사를 기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천년의 숲을 기원하는 희망찬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다양한 나무와 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이곳을 걷다 보면 숲 후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묘한 평온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능이 떠난 빈자리에는 1922년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소중한 생태계와 연구를 보호하기 위해 무려 33년 동안 평일 출입을 막아둔 비밀의 정원이었지만 2026년 봄부터 드디어 평일의 빗장을 활짝 열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낭만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나고송 숲이에요.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새의 깃털 같다고 해서 붙여진 아름다운 이름인데요. 가을에 다시 와서 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꼭 보고 싶네요.
자, 여기서 상식을 깨는 반전 퀴즈 하나 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리산 깊은 산속일까요? 아니면은 천년 고찰 어딘가일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바로 이곳 서울 도심 한복판이 여기에 있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이 나무, 이름도 우아한 노블 포플러인데요. 2025년 레이저로 정밀 측정한 결과 무려 38.97m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1100살짜리 용문사 은행나무보다 17cm가 더 큰 명실상부 국내 1위 챔피언이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나무가 1975년에 심어져서 나이가 이제 겨우 50살 남짓한 아기나무라는 겁니다. 정말 성장 속도가 엄청나죠? 다니시다 보면 제한 구역이 있으니 그쪽은 피해서 움직이시면 되세요. 수목원 어딜 가더라도 누가 틀어놓은 것 같이 새소리가 배경음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홍눈숲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표준시계 같은 곳이에요. 기후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피어나는 복수초의 개화 시기가 매년 봄을 알리는 첫 뉴스로 장식된다고 해요. 지도는 대략 위치만 파악하고 천천히 산책하면서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부턴 언제 오시던 숲은 계속 울창해질 테니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일정 잡고 오시면 되세요. 남양주로 능을 옮기기 전까지 무려 22년 동안 고종 황제는 아내가 묻힌 이곳을 찾아와 깊은 슬픔을 달래며 이 우물물로 목을 축였다고 해요. 단순한 수목원인 줄 알았던 이 숲길이 사실은 아내를 잃은 남편의 뜨거운 눈물과 나무들의 조용한 위로가 100년 넘게 머물고 있는 가슴 시린 공간이었던 겁니다. 참 이상하죠? 나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전부 한쪽 방향으로만 잔뜩 허리를 굽히고 있어요. 햇빛 때문일까요? 바람 때문일까요? 이 나무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방향은 명성황후의 옛 무덤, 홍릉터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황후를 애도하는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지도로 대략 위치만 확인하고 발걸음 따라 천천히 둘러보면 전체를 둘러보는데 1시간이 안 걸리니 여유롭게 움직이셔도 돼요.
뱀이 있나 보네요. 조심해야죠. 다 배웠던 한문 같은데 인자 빼고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네요. 나이 들어서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전이빨이야. 아까 멀리서 보이던 저거 했나? 후젓한 숲을 이렇게 혼자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듯 싶어요. 슬픈 역사에서 대한민국 산림연구의 심장으로,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챔피언 나무까지. 홍눈숲이 품 이야기가 정말 다채롭네요. 홍릉숲을 구석구석 돌아봤으니 바로 옆에 있는 조선 최고의 명당 청장산 하늘길을 향해 땀 좀 흘려보겠습니다. 홍릉숲 정문에서 왼쪽으로 200m가량 가면 청장산을 올라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경희대 후문으로 나오는 1.7km 코스로 가보려고 해요. 여기저기 트레킹을 가보면 이런 에어건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말 이런 시설들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트레킹할 때 가장 좋아하는 데크길이 쭉 깔려 있습니다. 콘크리트만 있어서 쌍맞게 보일 것 같아서 벽화를 그려 놓은 것 같은데, 차라리 이 길에 뭔가 읽을거리를 해놨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산의 이름 천장산. 이 천장산의 뜻은 하늘이 숨겨놓은 산이란 뜻이래요. 풍수지리적으로 기온이 너무 완벽한 명당이라 하늘이 몰래 감춰두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죽하면 조선시대 왕과 왕비대 능토로 가장 먼저 점지되었던 곳이 바로 이 산자락이라고 해요. 지금 조선 최고의 명당, 왕의 기운이 펄펄 흐르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보세요. 걸어가다 발이 빠질 수 있다고 물 흐르는 소리가 나게 해놨는데, 이게 필요한 시설일까요? 댓글로 의견 한번 주세요. 데크길이 끝나고 이런 흙길로 정상 부근까지 쭉 이어집니다. 요새는 주민들이 좀 다니는 산이라면 이런 황토길을 만들어 놨어요. 안산에도 길게 만들어 놨고 수건 같은 걸 준비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음 트레킹에는 꼭 해보려고 해요. 이제 콘크리트 길로 바뀌었고 정상까지 810m 남았다고 하네요. 이쪽의 경사는 14도라고 합니다. 지금 땀을 흘리며 산의 정상에 향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영원히 이 산의 진짜 정상을 밟을 수 없다고 해요. 왜냐고요? 청정산의 실제 정상에는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일반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해요. 이쪽이 강북 쪽이 다 보이는 명당이긴 한가 봐요. 정상을 지나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군부대를 지나 내려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면 경희대 후문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100m 가면 조망 데크가 있다고 해서 들렸다가 오려고 해요. 성북구가 한눈에 보이는 조망터를 지나 다시 경희대 후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장산 산책길의 끝으로 나오면
경희대 후문이에요. 여기서 다시 홍능숲 정문으로 가서 세종대왕 기념관이 나오는데 잠깐 거기 들렸다 가려고 해요. 확실히 이 근방이 군사적 요충지인가 봐요. 6.25 때도 여기다 진지를 꾸며 북한군과도 싸웠던 곳이네요. 자, 이제 다음 목적지인 세종대왕 기념관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의 능은 경기도 여주에 있고 주로 지내셨던 궁궐은 광화문 쪽이잖아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세종대왕님과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동대문구 청량리에 세종대왕 기념관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 이곳은 1970년대 서울이 미친 듯이 콘크리트로 덮이며 개발될 때 갈 곳을 잃었던 조선시대 보물들의 피난처였다고 해요. 도로를 넓히고 청계천을 덮는 과정에서 갈 데가 없어진 엄청난 문화재들. 당시 서울에서 가장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고 조용했던 이곳 청장산 자락으로 긴급 대피를 시킨 거라고 해요. 보물들의 노화의 방조 같은 곳이었던 거죠. 원래 세종대왕의 능은 지금의 여주가 아니라 서울 서초구에 있었다고 해요. 훗날 능을 여주로 이장하게 되면서 황당하게 이 신도비는 서울에 그대로 버려지게 됩니다. 왜냐고요? 돌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산을 넘어서 여주까지 끌고 갈 수 없어서 버리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수백 년간 땅에 묻혀 있다가 74년에서 기적적으로 발굴돼서 여기 홍능숲 옆으로 오게 된 거라고 해요. 저기 옆에 능이 보이는데 여길 다 보고 나가서 잠깐 들리려고 해요. 이 돌기둥은 조선시대 청계천에 물높이를 재던 수표라고 해요. 청계천 수표교 다리 밑에 있던 물의 높이를 재는 수표의 진짜 원본이에요. 세종대왕 기념관을 지나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는 길목에서 영의원과 숭인원을 들렸다 가려고 합니다. 영의원은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어머니 순원 왕깁이 엄씨가 잠든 곳이에요. 격동의 시기 고종의 곁을 지키며 우리나라 근대 여성 교육에 큰 발자취를 남긴 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숭인원은 영친왕의 첫째 아들 원손 이진의 무덤이라고 해요. 일본에서 태어나 고국을 찾았던 어린 왕자는 생후 8개월 만에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해요. 황실은 일찍 세상을 떠난 손자를 할머니 곁에 묻어주며 이 작은 원을 조성했다고 하고요. 원래 이곳은 명성황후의 능인 홍능이 있던 자리이기도 한데요. 훗날 능은 옮겨갔지만 그 이름은 남아 홍능숲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가볍게 둘러보고 오늘의 마지막 코스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만보기를 꽉 채운 제 다리에 완벽한 보상을 해줄 시간이에요.
이곳은 1966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고 무려 60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다는 홍능갈비 본점이에요. 원래 갈비를 먹으면 좋겠지만 저는 혼자 갔기 때문에 갈비는 좀 부담스럽고 갈비탕을 시키겠습니다. 어렸을 때 결혼식장에서 먹던 그 갈비탕 느낌이 나요. 지하철역에서 가볍게 시작해 100년 역사의 홍능숲을 걷고 도심을 품은 하늘길을 지나 60년 전통의 뜨끈한 갈비탕을 마무리하는 이 코스. 간단히 홍능숲에서 바로 여기로 와서 식사를 하고 끝내는 것도 아주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아요. 오늘 트레킹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트레킹 코스에서 뵙겠습니다.